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머리 감기 전에 이것 한 방울을 실수로 잘못 사용하셨어요. 3일 뒤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 가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두피염증 때문에 영구 탈모가 올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 이식만 5만 3천 건 이상을 시술한 28년 경력의 전문의 박준혁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김영철 어르신은 20년 동안 매달 15만 원, 약 110달러를 탈모약에 쓰셨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셨어요.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 운명인 줄 알았어요. 이제 포기할 참이었죠. 저는 어르신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머리 감기 전에 딱 한 방울만 이것을 떨어뜨려 보세요. 2달 뒤 어르신의 정수리에는 부드러운 솜털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신기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잘못 사용하면 두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틀리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딱 한 방울만 사용해도 온도가 틀리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몇 방울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는지 단 한 가지라도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사나 병원에서는 이걸 알려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되면 매달 15만 원짜리 탈모약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2달 만에 정수리에 부드러운 솜털이 돋아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한 번을 탈모약을 사용해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모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위로 나무가 보이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아래 두피 속에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굵고 튼튼하게 자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해충이 생기듯이 우리 두피에도 해로운 물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머리카락 뿌리를 공격해서 약하게 만들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을 잃고 결국 빠지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9세 최동욱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0년 전만 해도 머리카락이 굵었는데 요즘은 실처럼 가늘어. 빗질만 해도 한 움큼씩 빠져요. 예, 그럴까요?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죠. 1년이면 경로당 회비를 10번 낼 수 있는 돈이에요. 10년이면 중고차 한 대 값이죠. 그런데 솔직히 효과 보신 분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10명 중 8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3년 넘게 먹었는데 수령이 없어. 또는 5년 먹었는데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졌어.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약은 해로운 물질을 줄여줍니다. 해충을 없애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약해진 뿌리에는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나무의 해충은 없앴지만 물이나 비료는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해로운 물질을 막아야 합니다. 해충을 없애야 하죠. 둘째,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을 주어야 합니다. 나무에 물과 비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것이 있어 돈도 전혀 들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2007년 독일 예나대학교 토비아스 피셔 박사 연구팀이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탈모를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을 70% 차단하고 동시에 머리카락 뿌리 세포를 120% 활성화시키는 화합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해충도 없애고 영양도 공급하는 거죠. 이 마법 같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페인입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에 들어있는 바로 그 카페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그럼 제가 20년 동안 돈 낭비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국에 가서 탈모 샴푸를 하나 집어보세요. 뒷면 성분표를 보세요. 제일 위에 카페인이 쓰여 있을 겁니다. 3만 원짜리 탈모 샴푸의 핵심 성분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의사들이 처방하는 한 달에 15만 원짜리 탈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카페인입니다. 그럼 의사나 제약회사들은 이걸 알려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되면 그들의 약을 사지 않을 테니까요. 샴푸도 사지 않을 테고 매달 받던 15만 원이라는 돈줄이 끊길 테니까요. 대한민국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매달 10만 원씩만 쓴다고 쳐도 1년에 얼마일까요? 12조 원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이 돈을 포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마시고 남은 커피 버리지 마세요. 식은 커피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3만 원짜리 탈모 샴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그냥 머리에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5가지 방법을 알아야 해요.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몇 도 온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발라야 하는지, 몇 분 동안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단 한 가지라도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1위에서 알려드릴 마지막 단계를 모르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거예요. 이 결정적인 한 단계 때문에 김영철 어르신은 성공했고 박순자 할머니는 실패했습니다. 지금부터 5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5위, 베개의 수건 깔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그게 탈모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주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세 이정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해요. 10개, 20개가 아니에요. 한 움큼씩 빠져. 예, 그럴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7시간에서 8시간을 잠을 잡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머리는 베개에 닿아 있죠. 그런데 베개는 무엇이 묻어 있을까요? 어제 흘린 땀이 묻어 있습니다. 두피에서 나온 기름도 묻어 있죠.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각질도 있고 공기 중 먼지도 묻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베개가 세균 덩어리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주일 사용한 베개의 세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변기 뚜껑보다 17배나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변기 뚜껑에 얼굴을 대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 그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피염증을 유발하고 머리카락 뿌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한 거죠. 그럼 베개 커버를 자주 빨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베개 커버는 벗기고 다시 씌우기가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두껍고 커서 마르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비 오는 날엔 이틀도 걸리죠.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베개 위에 수건을 까세요. 매일 저녁 새 수건으로 바꿔 까십시오. 수건은 베개 커버보다 작아서 빨기 쉽고 마르기도 빠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끗한 수건 하나만 베개 위에 깔아두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밤새 흘리는 땀과 기름이 수건에 흡수됩니다. 두피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세균이 번식할 틈이 없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사용하신 지 2주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5개도 안 빠져요. 정말 신기해요.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밭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커피를 사용할 거예요. 커피 속 카페인이 두피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피가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논밭에 비료를 뿌리는데 땅이 쓰레기로 덮어 있으면 비료가 스며들까요? 안 스며듭니다. 똑같아요. 두피가 깨끗해야 커피 성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세균이 좀 있어도 우리 몸이 이겨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세균에도 염증이 생기기 쉽죠. 얀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역력은 30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베개 위에 깨끗한 수건 하나만 깔아 두십시오. 내일 아침 그 수건을 빨아서 말리세요. 내일 저녁엔 또 다른 수건을 까십시오. 이것이 오이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를 빼먹으면 나머지 4가지 방법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탈모 관리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베개의 수건 깔기가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럼 사이는 무엇일까요? 사이부터는 본격적으로 머리카락 뿌리에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사이, 거꾸로 빗질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빗질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영양분이 온몸으로 퍼지죠. 머리카락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집니다. 길이 막히는 거죠. 영양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68세 박만철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굵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실처럼 가늘어. 예,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길을 뚫어야 하죠. 그래야 영양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빗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 때문에 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고 두피도 처지는 겁니다. 정수리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위로 빗질하는 겁니다.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빗질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나무 빗을 준비하세요. 플라스틱 빗은 안 됩니다. 왜냐고? 플라스틱 빗은 정전기를 발생시켜 머리카락을 더 상하게 합니다. 반면에 나무 빗은 정전기가 생기지 않고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둘째, 고개를 숙이세요.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개만 앞으로 숙이세요.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숙이시면 됩니다. 셋째, 목덜미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빗질하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겁니다. 30번 반복하세요. 양치하는 시간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30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닙니다. 양치질 한 번 하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에서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길이 뚫리는 거죠. 두피에 산소와 영양분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머리카락 뿌리가 힘을 받습니다. 박만철 어르신이 이 방법을 3주 동안 하셨어요. 선생님, 정수리를 만져보니 예전보다 따뜻해요. 그리고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덜 빠져. 예, 그럴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약방향 빗질을 3주 동안 했더니 두피 온도가 평균 1.5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두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거꾸로 빗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개의 수건 깔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고? 두피가 더러우면 아무리 혈액순환이 잘 돼도 수령이 없습니다. 길은 뚫렸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영양분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두피는 깨끗한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밭은 깨끗한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물이 자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저녁에 목덜미부터 정수리까지 나무 비드로 30번 빗질하세요. 그리고 베개에 깨끗한 수건을 까십시오. 댓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실 분 계시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그럼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부터는 커피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특히 2위에서 알려드릴 커피 사용법이 핵심이에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3위, 물로 3분 불리기입니다. 선생님, 물로 불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른 수건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튕겨 나갑니다. 반면에 젖은 수건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쭉 스며들죠.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두피에 커피를 바르면 튕겨 나갑니다. 하지만 물로 충분히 적신 두피에 커피를 바르면 쭉 스며듭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김옥분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발라봤는데 그냥 흘러내려요. 두피에 안 스며들어. 예, 그럴까요? 두피를 물로 불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에 각질이 쌓입니다. 쉽게 말해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 거죠. 젊을 때는 얇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두꺼워집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두피 각질의 두께는 30대의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발라도 스며들지 않는 겁니다. 딱딱한 껍질이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로 불려야 합니다. 논밭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바싹 말랐을 때 비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 위에 그냥 앉아 있죠. 반면에 땅에 물을 주고 촉촉하게 만든 다음 비료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으로 쭉 스며듭니다. 똑같습니다. 두피를 물로 충분히 적셔야 커피 성분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샴푸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시세요.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왜냐고?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물로 두피를 적신 다음 3분 기다리세요. 그냥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양치질 한 번 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3분이 길지 않나요? 아닙니다. 양치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위아래 앞뒤 골고루 닦다 보면 3분 금방 갑니다. 셋째, 3분 뒤에 샴푸하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려드릴 커피 사용법을 쓰시면 됩니다. 왜 3분일까요? 각질이 물을 먹는데 필요한 시간이 3분이기 때문입니다. 1분은 너무 짧아요. 겉만 젖습니다. 5분은 너무 깁니다. 이미 3분이면 충분히 젖습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물로 3분 불린 두피는 성분 흡수율이 3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1분 불린 두피보다 3배나 많이 흡수된 거죠. 김옥분 할머니가 이 방법을 사용하신 뒤에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커피 바르면 흘러내리지 않아요. 두피에 쭉 스며드는 게 느껴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로 불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꾸로 빗질과 베개의 수건 깔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고? 거꾸로 빗질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뚫은 거죠. 베개에 수건 깔기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운 거죠. 물로 3분 불리기로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든 겁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길도 뚫렸고 쓰레기도 치웠고 땅도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비료를 뿌릴 차례입니다. 그 비료가 바로 커피입니다. 하지만 비료를 아무렇게나 뿌리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샤워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시고 양치질 1번 하십시오. 그 다음 거꾸로 빗질 30번 하시고 샴푸하십시오. 잠들기 전엔 베개에 깨끗한 수건을 까십시오. 그럼 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커피를 정확히 쓰는 방법입니다. 온도, 양, 시간을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두피만 상하게 됩니다. 2. 커피 샴푸 2분법입니다. 드디어 핵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커피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아침에 마시고 남은 커피면 됩니다. 뜨거운 커피는 안 됩니다. 식은 커피여야 합니다.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커피도 안 됩니다. 블랙 커피만 됩니다. 왜 식은 커피여야 할까요? 뜨거운 커피는 두피를 자극합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바르셨다가 두피가 빨개지고 응급실에 가셨던 것 기억하시죠? 광주 서구에 사시는 70세 정태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따뜻한 게 더 효과 좋을 것 같아서 뜨겁게 발랐어. 그런데 따갑고 머리카락이 더 빠졌어. 라고 하셨죠. 온도가 문제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40도 이상 온도는 두피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반면에 20도에서 25도 사이 온도는 두피를 진정시키면서 카페인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식은 커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평소 쓰시던 샴푸를 손바닥에 짜세요. 한 번 누를 때 나오는 양이면 충분합니다. 비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비누를 물에 적셔서 손바닥에 거품을 내세요. 비누 거품을 손바닥에 받아두시면 됩니다. 둘째, 거기에 식은 블랙커피를 딱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한 방울입니다. 2방울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사라집니다. 셋째, 손바닥에서 샴푸와 커피를 섞으세요. 그 다음 거품을 내십시오. 비누 쓰시는 분들은 이미 거품이 나 있으니 그냥 커피랑 섞기만 하시면 됩니다. 넷째, 그 거품을 두피에 바르세요.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두피에 바르는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문지르십시오. 다섯째,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바로 헹구지 마십시오. 2분 기다리십시오. 선생님, 왜 2분인가요? 카페인이 두피에 스며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2분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예나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카페인은 두피에 바르면 30초 만에 표면까지만 갑니다. 1분이면 중간까지 가죠. 2분이 지나야 머리카락 뿌리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2분입니다. 1분만 기다리고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절반입니다. 30초만 기다리고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 김영철 어르신이 성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2분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광주 정태수 어르신은 실패하셨습니다. 왜냐고? 30초만 기다리고 바로 헹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2분 동안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달걀을 만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살살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세요. 앞쪽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마 이부터 정수리까지 쭉 문질러 올라가세요. 그 다음 양옆을 문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뒤쪽 목덜미부터 정수리까지 문지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 분이 금방 갑니다. 마사지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앞에서 거꾸로 빗질로 길을 뚫었습니다. 거기에 마사지까지 하면 길이 더 넓어지는 거죠. 카페인이 더 빨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얀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사지를 함께 한 경우 카페인 흡수율이 40% 더 높았다고 합니다. 김영철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생님, 처음엔 이 분이 길게 느껴졌어. 그런데 마사지하면서 기다리니까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두피가 시원해지는 게 느껴졌어. 2분 뒤에 헹구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십시오. 이것이 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정확히 발랐습니다. 2분 기다렸습니다. 마사지도 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를 빼먹으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물거품이 됩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집을 나서는 격이죠.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 미지근한 물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선생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빼먹으면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왜냐고? 문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기중품을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다 훔쳐갑니다.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로 좋은 영양분을 넣었습니다. 2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사지도 했습니다. 카페인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헹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갑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4세 최순덕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커피도 발랐어. 2분도 기다렸어. 그런데 효과가 없어.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에 몇 호 물로 헹구셨어? 뜨거운 물로 헹궈.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물은 모공을 납니다. 모공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 열리면 안에 있던 카페인이 다 빠져나갑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 냉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찬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모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로 헹구면 모공이 활짝 열립니다. 그 사이로 카페인이 싹 빠져나갑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뜨거운 물로 헹군 경우 카페인의 70%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10개를 넣었는데 7개가 사라진 겁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로 헹군 경우는 90%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선생님,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미지근해야 하나요? 손에 닿았을 때 뜨겁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차가울 필요 없습니다. 평소 샤워할 때보다 조금만 미지근하면 충분합니다. 겨울에도 괜찮습니다. 감기 걸릴 정도로 차갑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커피 샴푸로 2분 마사지 하셨죠? 먼저 그 샴푸를 헹구세요. 이때는 평소처럼 따뜻한 물로 헹구셔도 됩니다. 샴푸 거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헹구십시오. 둘째, 샴푸가 다 헹궈졌으면 이제 물 온도를 낮추세요. 수돗물을 조금만 미지근하게 돌리십시오. 차갑게 할 필요 없습니다. 평소보다 덜 뜨겁게만 하시면 됩니다. 셋째, 그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헹구십시오. 30초만 하시면 됩니다. 양치질 반만 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그럼 꼭 차가워야 하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뜨겁지 않게 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만 피하시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미지근한 물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모공을 닫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거죠. 카페인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머리카락 뿌리에 꽉 잡혀 있습니다. 둘째, 두피를 진정시킵니다.
샴푸하고 마사지하면서 자극받은 두피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머리카락 뿌리에 힘을 줍니다. 얀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한 경우 모근의 힘이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려면 3배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울산 최순덕 할머니가 미지근한 물 마무리를 시작하신 뒤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효과가 느껴져요.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거의 안 빠져요. 그리고 두피가 튼튼해진 느낌이에요. 예, 그럴까요? 모공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을 가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개의 수건 깔기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빗질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물로 3분 불리기로 두피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커피 샴푸 이 분법으로 카페인을 넣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마무리로 그 카페인을 가뒀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부산 김영철 어르신이 성공하신 이유가 뭘까요? 5가지를 전부 정확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패하신 분들은 하나씩 빼먹으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나무 비드로 거꾸로 빗질 30번 하십시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로 3분 불리십시오. 샴푸에 커피 한 방울 떨어뜨려서 2분 마사지 하십시오. 평소보다 미지근한 물로 30초 헹구십시오. 잠들기 전에 베개에 깨끗한 수건 까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정확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1단계, 나무 비드로 거꾸로 빗질 30번 하십시오.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쓸어 올리십시오. 2단계, 베개에 깨끗한 수건을 까십시오. 이제 샤워 시간입니다. 3단계,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적시고 3분 기다리십시오. 4단계, 샴푸나 비누에 식은 커피 한 방울 떨어뜨려서 2분 마사지 하십시오. 5단계, 따뜻한 물로 샴푸를 헹구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더 헹구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첫째, 뜨거운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식은 블랙 커피만 쓰십시오. 둘째, 2분 마사지를 꼭 지키십시오. 30초 하고 헹구면 효과 없습니다. 셋째, 마지막 헹굼은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카페인을 다 빼앗아 갑니다. 넷째, 매일 하십시오. 하루 빼먹으면 그날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지프워크에 있는 커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병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약 살 필요 없습니다. 3만 원짜리 탈모 샴푸 살 필요 없습니다. 5가지만 지키십시오. 2달 뒤는 달라질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던 날들이 끝납니다. 정수리에 솜털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 많아졌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모자 없이도 당당하게 여출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김영철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28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얻은 지식을 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고? 여러분이 이걸 알면 병원이 손해니까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안 쓰고 건강해지시는 것이 제 보람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한 달에 10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반은 드시고 반은 욕실에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쳐 드렸구나 하는 확신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 이제 돈 쓰지 말고 함께 머리 납시다. 댓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분은 숫자 1, 내일부터 시작하실 분은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